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로 일반화를 시킬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그렇네요. 시집이란 곳은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되는 곳이고 마음을 푸는 순간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온갖 분탕질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것을요. 염치라는 것도 없고 한번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넘어가 주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곳이 시집이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네요.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시동생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한 진 곧 있음 10년 차입니다. 이젠 결혼 생활한 지 몇 년 차인지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될 거지만 암튼 제 사정은 그러하네요. 그동안 제게는 크게 작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기도 했었고 가족이고 며느리는 용서하고 사과받고 저도 사과하고 그렇게 훈훈한 듯 치졸한 듯 뒤로는 뭔가를 숨긴 채 살아왔었습니다. 다 그렇게 살겠죠. 속사정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했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견뎌가고 참아가는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제 시동생 이야기. 나이 이제 고작 30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 이혼은 제가 형수가 되고 2년 지났을 때 결혼 다시 한다 해서 박박 돈 긁어 모아 결혼시켜 놓았더니 1년도 못 가 이혼을 하더군요. 결혼할 당시 시동생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시켰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계좌를 보여주면서 지금 돈이 이렇게 있는데 모자란 결혼 비용 형수님이 미리 융통해주면 성실하게 갚아주겠노라 하며 돈을 좀 빌려달라 읍수하더군요. 한 번에 이혼 경력 있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좋다 하는 여자 생겼을 때 얼른 결혼시키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만일 나이 먹을 때까지 혼자 있으면 다 제 짐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한 번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설마 또 이혼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시동생에게 이혼은 매우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거더라고요.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이혼을 했는데 처음엔 시어머니 시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애가 어쩜 한 번 실패를 했으면서 두 번째도 실패를 하냐고 나무랐었지만 나중에 제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제가 좀 말렸어야 했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동생 아내 되는 사람, 아주 짧게 결혼 생활했고 얼굴도 거의 못 본지라 동서라는 개념이 아예 없네요. 암튼 시동생 아내를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제가 결혼을 시킨 거나 다름없다 그리 싹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나를 찾아가라고 등 떠민 건 시어머니였고 와서 읍수한 건 시동생이었는데 제 탓을 하다뇨. 제가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다뇨. 완전 웃기는 소리였고 억지였는데 결국 시어머니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땐 자기가 너무 시리에 빠져있고 상실감이 크다 보니 제 탓을 했다 하더군요. 시동생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시동생이 빌려간 돈 당신이 성실하게 갚겠다 약속했는데 결국 그 돈은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남편 말론 시어머니가 준 돈이라고 하는데 그냥 느낌상 남편의 주식을 정리한 돈인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한 마음 들었지만 자기 동생 결혼식 때문에 들어간 제 개인 돈이니 그냥 모른 척하고 받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월급 통장을 각자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 부부 공동으로 통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시동생은 뭐하고 사는지 아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은 하는데 명절 때도 거의 얼굴 내비치지 않았고 저나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가 있을 땐 절대로 그 집에 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뭐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는데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놈인 거죠. 잘못 살아놓고 지가 실패를 해놓고 그 정신 나간 것도 은근히 제 탓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남편과 제 눈피해 왔다 갔다 하니 다행이라 여겼어야 했지요. 시어머니는 아예 능력이 제로이신 분인데 성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화통하다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모른 척하면서 며느리 잡는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그런 양반이었거든요. 자기는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오라. 폼이라고 그렇게 정정을 해드려도 항상 자기의 가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런 성향의 시어머니다 보니 저도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나 봅니다. 의외로 괄괄하고 독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너한테 죽어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너한테 빌어먹고 살고 있다 해도 나는 너한테 할 말은 할 거다. 내 성격이 이런 걸 어쩌냐? 뒤에서 총총거리면서 뒷담화 까는 것보단 앞에서 그냥 까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 물론 내가 돈이 많고 자식들한테 집 한 채 턱턱 사줄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더 큰 소리 내고 살긴 했겠지. 너는 다행으로 알아. 그나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지. 만일 돈이라도 있었으면 너 호된 시집살이 했을 거다. 저런 말 아무렇지 않게 제 면전에 사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저런 말 하는 거 절대로 싸우자고 한번 해보자는 심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저도 가볍게 받아치죠. 그러게 어머니 돈 있었으면 정말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셨을 것 같긴 해요. 아유 좀 있지 그랬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일 텐데 10번 참다가 한 번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해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있었다면 솔직히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호된 시집살이 그까짓 거? 돈이 생긴다면야 버티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짖지 않고 말 가려 못하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도 정말 잘못한 게 있고 좀 과하다 싶은 게 있으면 꼭 사과를 주고받는 사이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 10년이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식구로 지내다 보니 그냥 너무 용서하고 편한 사이가 되어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는 거고 장난스럽게 받아치고 시어머니 억지스러운 행동에 제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일로 인해 저는 이혼을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으니까요. 발단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동생. 왜 제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2번 결혼할 때 말리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결국엔 자기 결혼할 때 쓰인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 서운했을까요? 얼굴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하고만 몰래 꽁냥거렸던 이 인간이 결국엔 일을 치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시아버지, 저는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이었고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남편에게 분명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싶다 하시네요. 시동생이 그랬다 합니다. 지금 자기가 2번 이혼을 한 건 바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요. 시동생에게는 시아버지란 사람은 좋은 아버지로 기억을 한다 하더군요. 남편에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시동생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다. 시동생과 남편과 3살 차이가 나는데 폭력성 짙은 양반이었지만 그 폭력성은 오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만 향했었다고 합니다. 당신을 닮은 시동생에게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경우였고 돌아가셨다 해도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동생이 부추겨서 말이죠. 단칼에 거절했죠. 남편에게 좋은 아버지 아니었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름만 있는 그분의 제사를 지내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없었던 제사 문화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으나 너무 생뚱맞은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게다가 내 남편에게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 하고 상처를 준 아버지를 하는데 제가 왜 굳이? 그런데 핏줄은 핏줄인가 보더라고요. 결국엔 제사상에 차려졌거든요. 어디서? 아, 정말 기막힌 곳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일이 있어서 잠시 지방에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일이 있어서 다녀온 길이었는데 하루 종일 긴장을 했던 터라 일찍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긴장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여동생의 생애 첫 면접이었거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지방의 종합병원에 첫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왜 꼭 내 자신 면접 보게 하는 것처럼 긴장이 되던지. 한편으론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 이 동생도 사회인이 되는군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온갖 잡생각이 들어서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상이었죠. 남편, 시동생 다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더군요. 다들 저를 보자 깜짝 놀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동생과 하루 그 지방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운전해서 올라가자, 집에 가서 쉬자. 제가 여동생에게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 거실에 떡하고 차려진 제사상을 마주했고요. 어이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 집에서 분명 내가 싫다 했는데 이제 와서 제사라는 거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게다가 시어머니 집도 아니고 왜 내 집에서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도둑 제사상을 차린 건지 다 똑같은 것들이더라고요. 남편은 허둥지둥 됐고 얼굴도 산색이 되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 제 눈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고 시동생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긴장한 것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차를 몰고 근처 카페로 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 몰래 얼른 해버리려고 했다 합니다. 제가 올라올 줄 몰랐고 제가 집을 비운다고 해서 얼른 해치워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제사상 차린 거랍니다. 자기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동생도 어머니도 너무 바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집에서 제사상을 차린 것도 그렇지만 이제 와서 지들 식구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서요. 어떻게 했냐고요? 마음 같아선 제사상 확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고인을 욕되게 할 순 없으니 얼른 제사 지내고 짐 싹 다 가지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만일 네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이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한사코 거절을 했었다. 니네 엄마가 제사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란 놈은 내게 네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너를 괴롭혔는지 눈물 흘리면서 내게 하소연을 했었다. 그런데 핏줄이냐? 그래서 도둑들처럼 몰래 제사상을 차린 것이냐? 그리고 왜 내 집이냐? 그리하고 싶었으면 니네 엄마 집에서 지내면 될 것을 왜 내 집에서 그리한 것이냐? 하루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향 냄새 빠질 거라 생각을 한 것이냐? 너도 그렇고 니네 집 사람들도 그렇고 이건 나를 농락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 없다고 말했고 분명 이번에도 니들은 그럴 것이다. 미안하다 실수했다. 그래도 가족이니 한번 봐줘라 라고. 그런데 나는 이제 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과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며느리 눈치 보면 몰래 제사상을 차렸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런 광경을 맞닥뜨린 저란 사람은요? 그런데도 제가 참고 또 용서를 하고 앞으로 제사상을 손수 차려야 하는 걸까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제게 전화해서는 또 미안하다 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또 짧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들 이혼남 만든 건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요. 내 집에서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말 맞다나 주인도 없는 집에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몰래 그렇게 하고 내년에 어찌하려고 했냐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겠냐고 했네요. 머리 꼭대기에 향 피우기 전에 제 인생에서 당신들이란 작자들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용서를 했다면 저는 제사상 차리는 며느리가 되었을 것이고 모질이 시동생이 하는 말에 휘둘리는 시어머니로 인해 또 어떤 다른 미친 환경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또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더군요. 결혼을 또 할 생각이라 합니다. 시동생이란 작자가요. 지금 이 시동생이 노년에 삽니다. 160 정도 되는 키에 복싱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남자 만나지 마세요.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이 사람으로 인해 형은 이혼을 당할 거고 그리고 2번이나 이혼을 한 사람이고 어떤 회개망측한 이유를 들면서 아내 되는 사람을 괴롭힐지 모를 사람입니다. 좀 두서없이 써서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응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